타임버럼 짱총입니다. 안녕하세요, 알라롱입니다. 이상하죠, 그쪽에 앉으니까. 근데 오늘 뭐 약간 부득이한 이유로 네. 자리가 바뀌었거든요.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 앉으면 되게 편해. 자, 오늘 그레이 브라더스가 리뷰할 시계는 미드 오션스타 디컴프레션 월드 타이머. 저희가 이제 2020년에 오션스타 디컴프레션 타이머 1961을 했었죠. 1961년에 나온 모델인데 모델명은 파워와인드잖아요. 파워와인드 다이버 1000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2020년에 리뉴얼해서 사실 뭐 원형에 거의 가깝게 만들었던 모델이 오션스타 디컴프레션 타이머 네. 1961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알록달록한 컬러 스케일 때문에 과거에 레인보우 다이버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다이빙을 한 다음에 빠르게 올라오면 질소를 체외로 배출을 못해서 질소가 혈액에 남아서 기포가 되어서 혈액이 약간 탄산음료처럼 된다고 합니다. 질소 중독이라고 하는 다이버들에게 위험한 건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감압이라고 하는 이제 압력을 이제 서서히 맞춰가는 그런 이제 그 일이 필요한데 수심에 따라서 이제 감압하는 시간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이얼에 있는 스케일을 이용을 해서 이제 감압 시간을 표시하게 한 것이 과거에 이제 파워와인드 1000이 보여주었던 그 알록달록한 다이얼이었던 거죠. 요즘에 다시 보니까는 빈티지 하면서도 약간 힙하잖아요. 되게. 그렇죠.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다이얼이기 때문에 그때 2020년에 나온 모델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1961개가 나왔는데 난리가 났잖아요. 빠르게 완판 됐죠. 근데 원형은 화이트 다이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2020년에 화이트 다이얼이 분명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바로 다음 해 이제 오리지널과 같은 화이트 다이얼 모델이 나왔죠. 그거도 뭐 당연히 완판에 성공을 했죠. 오늘 소개해드릴 새 모델은 디컴프레션 타이머의 월드 타임 버전입니다. 기존 디컴프레션 시리즈와 뭐 디자인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 GMT 엔진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월드 타임 베젤로 바뀌었고요. 오리지널에는 없는 이제 새로운 형태를 이제 미도에서 이제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시계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근데 오늘 언박싱 해요? 박스 없어요. 네가 이쪽에 앉으니까 나 오늘 안 하는 거지. 저번에도 없었는데 나한테 뒤집어 씌우세요. 분량 안 나오는데 이러면 뭐 어떻게 되겠죠 뭐. 노래라도 불러요. 케이스 소재는 스테인리스 스틸, 지름은 40.5mm입니다. 두께는 13.4mm. 디컴프레션 타이머 1961은 두께가 13.43mm. 케이스 디자인은 전작과 거의 동일합니다. 케이스 마감도 저 전작하고 동일하게 그 전체를 폴리시드 가공 처리했습니다. 크라운에 로고가 있는데 요 로고도 빈티지 로고를 그대로 재해석해서 디자인한 겁니다. 케이스나 러그의 그 라인을 보면은 뭐 기능적으로는 충실을 한데 그다지 이렇게 멋을 내거나 기교를 부리지 않은 그런 형태의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봤을 때 그냥 튼튼해 보이는 그런 케이스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베젤이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방향 회전 베젤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이버 베젤로도 사용할 수 있고 도시명을 이용을 해서 시간을 확인할 때도 쓸 수 있는데 양방향 회전이다 보니까 다이버용으로 쓸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젤 인서트는 양극 산화 알루미늄이잖아요. 도시명과 60분이 굉장히 뚜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톤 다운된 네이비 컬러여서 다이얼의 색깔하고도 이제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면 글라스를 보면 이게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누구의 배처럼 이게 살짝 솟아 올라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아니야, 더 나왔어.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면 글라스는 빈티지 여치를 재해석할 때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곤 합니다. 측면에서 보면은 다이얼이 잘 안 보여요, 진짜로. 가독성 측면에서는 별론데 멋진 디테일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뒷면을 보면 맨날 보던 그 친구가 있죠. 뚱이, 스펀지밥. 스펀지밥 뚱이. 불가사리 오션스타의 이건 상징 같은 거죠. 다이얼의 가장 큰 특징은 디컴프레션 멀티 컬러 스케일인 건데 잠수 깊이에 따라서 감압하는 시간을 이제 보여주는 원형으로 만든 표 같은 거죠. 미터랑 이제 피트랑 같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 정도 깊이에 들어갔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색깔을 따라서 돌아가다 보면은 감압을 해야 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감압 시간을 확인할 때는 다이빙 전에 분침을 12시에 맞춰놓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35m 다이빙을 했다고 쳤을 때 빨간색 링을
보면 20분 했을 때는 5분을 감압을 해야 되는 거죠. 레인보우 그 스케일 바깥쪽으로 또 뭐가 생겨났잖아요. 24시간 표시가 있는 인디케이터가 추가가 됐습니다. 빨간색 바늘 GMT 핸즈에 대응해서 읽으면 됩니다. 세컨드 타임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짱총님이 베젤을 돌려서 GMT 핸즈의 런던을 맞췄습니다. GMT 핸즈는 22시를 가리키고 있고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은 타임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도쿄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 몇 시인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몇 시입니까 우리나라? 안 보여 이제 너도? 우리나라가 몇 시에 24시간 링과 매칭되어 있느냐를 봤더니 07 지금 우리나라 시간은 아침 7시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복잡하다고 생각되시면 그냥 핸드폰 껴서 보세요. 시침은 이제 소드 타입이고 분침은 또 이제 펜슬 타입입니다. 이전 시리즈와 디자인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날짜 창은 3시 방향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워낙 정보가 많다 보니까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날짜창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핸즈와 아플리케 아워 인덱스 표면에는 슈퍼 루미노바 야광 물질이 도포되어 있습니다. 무브먼트는 ETA의 C07.661을 베이스로 해서 GMT 기능을 넣은 미도의 칼리버 80입니다. 칼리버 80은 뭐 저희가 이제 뭐 미도뿐만 아니라 뭐 해밀턴이나 티소, 스와치 그룹의 미드레인지 브랜드를 할 때 계속 보아왔던 그런 무브먼트인데 파워 리저브는 80시간이죠. 넉넉한 파워 리저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 진동수는 21600 VPH입니다. 최근에 칼리버 80 계열의 80시간 무브먼트들이 니바크론이라고 하는 티타늄 합금의 헤어스프링을 이제 사용하잖아요. 내충격성, 내자성 굉장히 강해졌는데 다음엔 짱총님이 이제 하나 사서 네. 정말 내자 성능이 강한가 이런 걸 좀 해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방수도 되는지 확인할 거야. 네가 들어갈 거야. 방수가 200m니까 스크류다운 크라운입니다. 돌리면 크라운이 튀어나옵니다. 크라운 포지션 0이 되는 거죠. 서걱서걱 거리는 소리와 함께 와인딩 되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1단으로 크라운을 뽑으면 시침만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타임존이 다른 시간대로 여행을 하면 시침만 조작해서 바꿔놓으면 되는 거죠. 시침을 돌리는 이 동작을 통해서 날짜를 또 바꿀 수 있습니다. 날짜를 이제 앞뒤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GMT 기능이 가진 이제 장점이긴 한데 날짜만 빠르게 돌릴 때는 조금 불편하죠. 크라운을 한 칸 더 당기면 2단이 되죠. 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시간 돌릴 때 GMT 핸들도 같이 돌아가는 네. 그런 방식인 거죠. GMT 핸들을 원하는 시간대에 둔 다음에 크라운 포지션 1로 돌아가서 시침을 지금 현재 시간에 맞추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블랙 다이얼 모델이죠. 감압 시간을 표시하는 멀티 컬러 스케일이 색깔이 좀 다르죠. 약간 1970년대 유행하던 복고 느낌이 드는 컬러 배합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 색깔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블루 다이얼이 이제 이전 디컴프레션 타이머하고 이제 동일한 파스텔이라면 요 모델은 약간 조금 더 원색에 가까운 그런 컬러네요. 메시 브레이슬릿이라고 많이 부르는 메탈 브레이슬릿입니다. 이 브레이슬릿의 장점은 이렇게 흐느적 돼서 손목에 약간 착 붙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용감이 좀 더 좋습니다. 클라스프 쪽을 보시면 미도에 옛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클라스프를 여는 방법은 여기 부분을 제친 다음에 안쪽에 손가락을 걸고 빼면 이게 빠집니다. 클라스프 안쪽 부분에 보면 제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얇은 거 넣어서 끼워서 이제 제키면 이 부분이 이제 움직입니다. 이 부분을 움직여서 길이를 조정한 다음에 손목에 맞춰서 착용을 하시면 됩니다. 스트랩 뒤쪽에 보시면 인터체인저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기면 잘 빠집니다. 끼울 때는 계속 끼우면 됩니다. 러버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얼 컬러에 맞춰서 금정과 블루 두 가지가 나오는데 표면에 이제 패턴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약간 유행했던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빈티지 모델을 재현하기 위해서 이 패턴도 이제 그대로 가지고 왔고 스트랩 안쪽의 패턴을 보시면 미끄럼 방지와 물 빠짐이 이제 용이하도록 이제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구매해도 메탈 브레이슬릿과 러버 스텝을 함께 제공을 합니다. 제가 뭐 일반 남성보다는 조금 얇은 손목입니다. 그런데도 뭐 40.5mm이다 보니까 제 손에 딱 맞습니다. 착용하기 딱 좋습니다. 미도 빈티지 로고가 보이죠? 이런 느낌입니다. 측면에서 보니까 돌출된 글래스가 굉장히 도드라집니다. 자, 이제 검은색 모델입니다. 메탈 브레이슬릿을 지금 매칭을 했고 손이 약간 여자 손 같아요. 손보다가 얼굴 보면 기분이 확 나빠. 다도 낱말하시네. 살짝 무거운 느낌이 있긴 한데 손목을 착 감는 느낌이 있어서 다른 브레이슬릿보다는 착용감이 좋습니다. 좀 더 가볍고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거는 러버 스트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러버가 착용하기에는 조금 더 편할 것 같고 여름에 시원하게 차기에는 브레이슬릿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목이 좀 아주 가는 편이면 메시 브레이슬릿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러버밴드 같은
경우는 그런 제약은 없고 러버밴드가 두툼한 편이어서 착용을 하면 손목을 이제 좀 꽉 잡아주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도, 오션스타, 디컴프레션, 월드타이머 알아봤습니다. 시계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웬만한 브랜드들이 다 가격을 올렸죠. 그럼에도 요 미도의 시계는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인 편이죠. 오늘 이제 살펴본 모델이 가격이 174만원, 언더 200대에서 구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월드타이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이버워치이기도 하잖아요. 네. 1+1 같은 기분이죠. 요새 보면 참 미도가 약간 폼이 좀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뭐 요즘 폼 네. 많이 올라왔어요. 네. 이만한 성능을 내는 시계를 선보이는 브랜드는 굉장히 드물죠. 그 중에 하나가 미도인 것 같습니다. 요새는. 디컴프레션 스케일이 들어가 있는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찾아보기 힘든 그런 스타일일 것 같고 200만원 아래로 이제 한정한다고 하면 이제 더욱더 이 모델이 돋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델은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이 아니고 일반 에디션이기 때문에 네. 구매하는데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그런 점이 이제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